요즘 그 발표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SBS, 서울경제신문, 조선일보 이런 데서 다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중앙일보 발표한 걸 보니까 문재인 38.5, 안철수 37.3, 홍준표 7.4, 유승민 3.9, 심상정 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BS 조사 보면은 문재인 35.8, 안철수 30.2, 홍준표 8.4, 유승민 심상정 2.8, 서울경제신문 문재인 42.6, 안철수 35.6, 홍준표 7.3, 심상정 3.9, 유승민 2.7, 조선일보 문재인 36.3, 안철수 31.0, 홍준표 7.2, 심상정 2.7, 유승민 2.1.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유승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승민 후보는 수십석을 의석수 수십석을 가진 바른정당 후보입니다. 근데 의석이 몇 개밖에 안 되는 이 심상정, 정의당인가요? 심상정 후보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승민 씨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유승민 사퇴시켜야 된다.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르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돼 가지고 15% 이상 우리가 표를 못 얻으면 당의 살림이 거덜나서 우리 당이 완전히 와해되니까 사퇴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도 정책위 의장이고 선거대책본부 부위원장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승민은 견뎌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큰 정당의 후보가 조그만 정당의 후보에게 밀린다는 것은 세상말로 쪽팔리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망신을 당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유승민은 그냥 나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그건 개인의 말이고 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퇴 압력이 점점 거세져질 것 같고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늘 그랬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입니다. 이 진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한 분이 이영작 박사입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죠. 이기호 여사의 조카죠, 조카. 이분이 이제 분석 전문가입니다.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여론조사 분석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진보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응답을 하고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은 진보파보다 절반 이하로 절반도 아니죠. 뭐 한 3배 정도 낮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수파 1명이 응답하면 진보파는 3명 이상 응답하니까 이건 벌써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되는 겁니다. 암만 보수파에 전화해도 저 보수파는 대부분 전화 끊어버리고 아예 응답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보수파 응답하는 사람들을 더 찾으면 계속 전화를 걸어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영작 박사는 문재인 지지율, 안철수 지지율이 한 20% 정도가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 정도. 반면 이제 홍준표 지지율은 7%, 8%지만 20% 가까이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 세 사람은 다 20%대에 지금 있다. 그래도 60%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작 박사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홍준표를 찍으려는 사람들이 홍준표가 너무나 지지율이 낮은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찍어봐야 당선도 안 된 사람 뭐라를 찍어. 아니 차라리 당선될 사람 찍어야지. 그럼 누굴 찍을까? 찍을 사람이 없네. 그럼 뭐 문재인을 찍을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럼 보수파에 가까운 안철수를 찍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당선이 되는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또 아니야 그래도 뭐 이거 여론조사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홍준표가 지지율이 낮지만 나는 끝까지 홍준표를 찍으라 해. 그리고 보수파 대부분이 이렇게 홍준표를 찍으면 홍준표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 최대 홍준표는 40% 정도 득표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야당 표가 30% 정도로 다 갈려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분의 전망이고요.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 앞으로 약 10일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네요. 한 10일 정도 이제 보수파 후보인 조원진 후보, 남재준 후보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지지율이 막 올라가면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막 추격을 하거나 따라잡으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확 쏠려버리게 되겠죠. 홍준표 후보는 이제 떨어지겠죠.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이 조원진, 남재준 이 두 분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발표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조사를 하거든요. 후보군에 드는 사람들 다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발표하는 사람은 1%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들만 발표한다고 합니다. 1% 이하 지지를 받는 사람은 발표를 안 하는 것이 여론조사 기관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면 조원진 후보, 남재준 후보는 아직까지 1%의 지지도 못 받고 있으니까 불리하잖아요.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남재준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거 내가 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더 들잖아요. 지지율 발표도 안 되는데 근데 내가 한 표만 없애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이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이제 대선 전에 뛰어들어서 그렇죠. 조원진 후보도 너무 늦게, 남재준 후보도 너무 늦게 대선 전에 뛰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얼마나 앞으로 지지율을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수파의 표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 진보파의 두 세력,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보수파, 이렇게 3파전으로 이제 갈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는 이제 단일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문재인 사상과 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끝까지 갈 것 같고, 또 둘 다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서 대통령이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포기하기 어렵죠. 뭐 차이가 나야 포기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안철수 표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안철수 지지율이 확 떨어진다. 그럼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럼 이제 안철수 씨가 속한 당이 호남을 기반한 당이니까 박지원 씨가 대표하는 당이니까 그럼 민주당하고 완전히 초록이죠. 형제지간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씨 포기시키고 이렇게 문재인 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선판은 완전히 불리해져 버립니다. 보수파가 딸돌 뭉쳐도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수파 후보 이제 단일화, 보수파 후보 단일화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재준, 조원진, 홍준표 이 세 분이 단일화를 뭐 공식적으로 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어려울 것 같고, 단일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앞으로 한 4월 28일까지 4월 29일 날 그날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데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 단일화가 돼도 그 이전에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단일화가 늦게 돼버리면은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단일화 난 다음에 사퇴한 후보도 이름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미 사퇴한 사람을 막 찍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려면 4월 28일 이전에 단일화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참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단일화가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 그때까지 4월 28일까지 지지율 1위 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밖에는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몰아주려면 참 마음이 찜찜한 분들 많죠. 당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후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정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런데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더운 밥, 찬밥 가릴 때가 아니고, 야당의 집권을 막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야당이 집권하는 것보다는, 보수파가 집권하는 것이 좋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당, 마음에 안 드는 후보라도 그냥 1위를 하면 밀어주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수파 후보의 가장 큰 희망은 미국이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 또 선제 타격을 해서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 그 두 가지 길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실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인데 이런 날이 오게 되기를 그리고 선제 타격을 만약 할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진보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응답을 하고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은 진보파보다 절반 이하로 절반도 아니죠. 한 3배 정도 낮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수파 1명이 응답하면 진보파는 3명 이상 응답하니까 이건 벌써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되는 겁니다. 암만 보수파에 전화해도 저 보수파는 대부분 전화 끊어버리고 아예 응답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보수파 응답하는 사람들을 더 찾으면 계속 전화를 걸어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영작 박사는 문재인 지지율, 안철수 지지율이 한 20% 정도가 이제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유승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승민 후보는 의석수 수십석을 가진 바른정당 후보입니다. 근데 의석이 몇 개밖에 안 되는 이 심상정, 정의당인가요? 심상정 후보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승민 씨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유승민 사퇴시켜야 된다.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르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돼가지고 15% 이상 우리가 표를 못 얻으면 당의 살림이 거덜나서 우리 당이 완전히 와해되니까 사퇴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도 정책위 의장이고 선거대책본부 부위원장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승민은 견뎌내기 어려울 거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 정도. 반면 이제 홍준표 지지율은 7% 8%지만 20% 가까이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 세 사람은 다 20%대에 지금 있다. 그래도 60%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작 박사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홍준표를 찍으려는 사람들이 홍준표가 너무나 지지율이 낮은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찍어봐야 당선도 안 된 사람 뭐라로 찍어? 아니 차라리 당선될 사람 찍어야지. 그럼 누굴 찍을까? 찍을 사람이 없네? 그럼 뭐 문재인을 찍을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럼 보수파에 가까운 안철수를 찍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당선이 되는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또 아니야 그래도 뭐 이건 여론조사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요즘 그 발표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SBS, 서울경제신문, 조선일보 이런 데서 다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중앙일보 발표한 걸 보니까 문재인 38.5, 안철수 37.3, 홍준표 7.4, 유승민 3.9, 심상정 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SBS 조사 보면은 문재인 35.8, 안철수 30.2, 홍준표 8.4, 유승민 심상정 2.8, 서울경제신문 문재인 42.6, 안철수 35.6, 홍준표 7.3, 심상정 3.9, 유승민 2.7, 조선일보 문재인 36.3, 안철수 31.0, 홍준표 7.2, 심상정 2.7, 유승민 2.1 같고요. 또 이제 이런 큰 정당의 후보가 조그만 정당의 후보에게 밀린다는 것은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망신을 당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유승민은 그냥 나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그건 개인의 말이고 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퇴 압력이 점점 거세져질 것 같고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늘 그랬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입니다. 이 진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한 분이 이영작 박사입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죠. 이기호 여사의 조카죠, 조카. 이분이 이제 분석 전문가,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여론조사 분석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론조사 응답하는